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군사력, 또 하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세계인들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다 미국 택하죠. 매력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고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성장하는 데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상해를 갔더니 상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상해는 세계적인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난징 동로가 이제 굉장히 번화고 한데 거기 호텔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호텔이 굉장히 싸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안 온다는 거죠. 한국인들도 거의 없어요. 전 세계인들이 상해를 거의 가지 않는다. 기피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많은 세계인들이 중국 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이 패권 다툼이 무슨 차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성격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다툼이냐, 경제 패권을 위한 다툼이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겠다는 싸움이냐,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미국이 중국에게 밀려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IT라든가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측들이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군사력, 또 하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소프트 파워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세계인들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다 미국을 택하죠. 그거는 이제 체제가 같고 이념이 같아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매력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한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고 세계 최강의 국가로 성장하는 데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강압으로 경제적 힘, 무력을 통한 군사적 힘, 이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소프트 파워 힘이 있습니다. 매력 있는 국가예요. 많은 세계인들,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보죠. 근데 중국은 그것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나 중국 괜찮은 것 같아, 중국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세계인들의 마음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의 세계 패권은 중국이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경제력은 성장할 겁니다.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고, 군사력도 계속 빠르게 성장할 테고, 전기차라든가 AI라든가 미국에 상당 정도 근접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화는 미국을 따라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는 지금 다 내수형이에요.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안에서만 잘 소비되면 제작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중국 문화가 세계적인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이 중국 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건 노래를 만들건 영화를 만들건 전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선호도를 감안하고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시장만 가지고는 제작비도 못 뽑잖아요. 천만 영화가 뭐 흔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보편적인 걸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반대로예요. 보편적인 게 상관없다, 우리 안에서만 소비되면 된다. 중국 문화가 세계인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하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중국이 굉장히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워는 커지고 군사적 파워 또는 IT 파워는 커질지 모르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헤게모니는 장악하지 못하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해를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거의 4년 만에 상해를 갔더니 상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선 적어졌어요. 상해는 세계적인 여행지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난징 동로가 이제 굉장히 번화고 한데 거기 호텔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호텔이 굉장히 싸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안 온다는 거죠. 한국인들도 거의 없어요. 오간 비행기에 한국인들 한 10명 정도나 됐을까? 전 세계인들이 상해를 거의 가지 않는다. 상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민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상해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고, 기피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 이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경향, 이거는 자기들끼리는 불편 없어요. 외국인들은 중국에 가면은 택시 하나 부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위챗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핸드폰이 없잖아요. 중국 폰이 없잖아요. 중국 폰이 없으면 중국 여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디지털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척됐잖아요.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도 QR코드를 가지고서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을 하면 이제 바로 오고, 이 QR코드 상태에서 결제하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중국 폰이 없잖아요. 외국인으로서 중국에 여행 온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이 디지털화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더 진전이 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담을 좀 높게 쳐버린 거죠.
담장 안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죠. 자기들끼리는 익숙하죠. 그런데 막상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생활하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덜 개방적이 됐다, 과거에 비해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세계적인 문화 OTT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죠. 중국 가면 중국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 서비스를 안 하는 앱들도 너무 많아요.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해 가서 이제 우리 기업인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만났는데, 우리 기업인들 굉장히 요즘 의기소침해 있고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중국 손절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상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아직도 상해에 있어? 한심하게 보니까 제가 이번에 상해에서 깜짝 놀랐다는 게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상해에 있는 리저브 매장은 위스키도 팔고 칵테일도 많이 팔고 매장이 엄청나게 크고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나 제가 봤더니, 스타벅스가 올해 매출 목표를 정했는데 상해를 비롯해서 중국에 3,000개 매장을 늘린답니다. 중국이 타겟인 겁니다.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죠. 미국은 지금 반도체는 막았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빼와라, 돈 벌어와라, 이거는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 나와라 하고 있는 건 잘못이죠. 중국 임금도 올라버렸죠. 중국 정부의 간섭이 심하니까 공장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소비 시장으로서는 우리 옆에 가장 큰 소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슈퍼에서 봤는데 연세 우유가 우리나라 우유보다 거의 3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잘 팔려요. 어느 나라 제품이 지금 중국 생우유 시장을 점령했느냐? 우리나라는 연세 우유, 일본 우유들이, 메이지 우유 뭐 이렇게. 이건 생우유는 인접 국가에서만 가져갈 수 있잖아요. 한국하고 일본밖에 수출을 못합니다. 그런 시장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가장 큰 시장 무조건 버려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큰 시장 우리가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죠.